평소와 똑같은 날이었는데 그날은 이상했다. 80년대 그 시절, 남편은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었다. 빈손으로 쫓겨나 40평 아파트에 앉기까지. 제가 무슨 짓까지 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이른 아침, 적막이 가득한 40평대 아파트에서 홀로 파크골프채를 챙겨 집을 나서는 한 분의 사연이에요. 저는요, 아침 6시만 되면 누가 깨우지 않아도 저절로 눈이 떠져요. 넓은 거실창으로 들어오는 새벽빛이 바닥에 길게 늘어지는 걸 보면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곤 하죠. 예전에는 이 고요함이 무서워서 텔레비전이라도 꼭 켜두어야 잠이 왔는데, 이제는 이 정적이 제가 평생을 바쳐 일궈낸 가장 비싼 재산이라는 걸 알아요. 침대에서 일어나 발바닥에 닿는 마루의 매끄러운 감촉을 느끼며 천천히 주방으로 향했어요. 혼자 사는 집치고는 40평이 너무 넓지 않냐고들 하지만 저는 이 넉넉한 공간이 주는 숨통이 참 좋더라고요. 물을 한 잔 마시고는 거실 한쪽에 세워둔 파크골프 가방을 열었어요. 어제 미리 닦아두었지만 오늘 아침 햇살에 비춰보니 헤드에 지문이 하나 묻어있길래 부드러운 천을 꺼내 다시 정성스럽게 닦았어요. 이 골프채를 손질하는 시간만큼은 오롯이 제 손끝에만 신경을 집중하게 돼요. 현관 옆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잠시 들여다봤어요.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활동하기 편한 골프복, 그리고 세월의 흔적은 남았어도 제법 당당해 보이는 어깨를요. 신발장을 열자 가지런히 놓인 신발들이 보였어요. 옛날에는 신발장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새빵을 전전하며 아이들 신발이 흙투성이가 되는 걸 속상해했는데, 지금은 제 취향대로 고른 구두와 운동화들이 넉넉하게 자리를 잡고 있죠. 골프 가방을 어깨에 메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복도에 울리는 도어락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창밖을 보니 아파트 단지 내 조경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어요. 이 아파트 단지에 처음 이사 오던 날, 이 넓은 평수 전체가 내 것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서 밤새도록 방마다 불을 켜고 돌아다녔던 기억이 나요. 아이들은 이제 다 출가해서 제 짝 찾아 잘 살고 있고, 이제 이 집은 온전히 제 차지죠.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파크골프장으로 향하는 길은 늘 익숙해요. 이른 아침이라 도로도 한산하고 가로수들도 싱그러운 초록빛을 띠고 있더라고요. 운전대를 잡은 손등을 슬쩍 보니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마디가 굵어져 있었어요. 이 손으로 참 많은 일을 했죠. 80년대 그 모질었던 세월을 버티게 해준 것도, 아이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낸 것도 결국 이 두 손이었어요. 신호 대기 중에 잠시 멈춰 섰을 때 길 건너편에 오래된 상가 건물 하나가 보였어요. 저런 낡은 건물들을 보면 가끔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80년대 초반 도박에 미쳐서 가사는 물론이고 자식들 입에 들어갈 쌀값까지 털어갔던 그 사람이 떠오르기 때문이죠. 그 시절에는 이혼이라는 말이 지금처럼 쉽지 않았고, 여자가 혼자 자식을 키운다는 건 벼랑 끝에 서는 일과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벼랑에서 떨어지는 대신 아이들의 손을 더 꽉 잡기로 했었죠. 골프장에 도착하기 전 편의점에 들러 친구들과 나눠 마실 시원한 음료수를 몇 병 샀어요. 계산대 앞에 서서 지갑을 여는데 예전처럼 손을 떨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오더라고요. 옛날에는 10,000원짜리 한 장을 쓸 때도 머릿속에서 수십 번을 계산하고 망설였거든요. 편의점 문을 열고 나오니 아침 공기가 제법 선선하게 뺨을 스쳤어요. 다시 차에 올라타 골프장으로 향하며 저는 그 시절의 저를 떠올렸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캄캄한 터널 속에 갇혀서 매일 밤 눈물로 베개싯을 적시던 30살의 저를요. 그때의 제가 지금의 저를 본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아마 이 40평대 아파트보다도 혼자서도 평온하게 아침 운동을 즐기는 제 모습에 더 놀라지 않을까 싶어요. 인생의 파도가 몰아칠 때는 그 파도가 저를 삼킬 줄로만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그 파도가 저를 여기까지 밀어다 주었더라고요. 골프장 입구에 들어서자 멀리서 친구들이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어요. 오늘따라 잔디 향기가 유난히 짙게 느껴지는 아침이었어요. 80년도 그 시절의 공기마저 아직 생생하게 기억해요. 결혼하면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고, 조금 힘들어도 참고 살다 보면 벼틀 날이 있을 거라고 믿었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남편의 도박벽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섰어요. 처음에는 친구들과 가벼운 내기를 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지고 월급 봉투는 점점 얇아지더라고요. 그러다 결국엔 월급은커녕 집안의 가재도구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옷주머니를 뒤질 때마다 나오던 그 낯선 도박장의 전표들과 찌든 담배 냄새는 제 영혼을 갉아먹는 괴물 같았죠. 매일 밤 아이들을 재우고 문 앞에 앉아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잔인했던 침묵이었어요.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혹시라도 빚쟁이들이 들이닥칠까 봐 숨조직 죽이며 살았던 날들이었죠. 어느 날은 남편이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안방 장롱 깊숙이 넣어둔 제 폐물함까지 들고 뛰쳐나갔어요. 그건 친정어머니가 결혼할 때 보태주신 마지막 자존심이었는데, 그걸 막으려고 매달리는 저를 남편은 차갑게 뿌리치고 나갔죠. 바닥에 쓰러져 울고 있는 제 등 뒤에서 어린 자식들이 겁에 질려 떨고 있는 걸 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엇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확신, 이 사람 곁에 있다가는 아이들까지 길바닥에 앉겠다는 공포가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건 무시와 폭언뿐이었죠. 80년대에는 이혼한 여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던 분위기였고, 친정에서도 참고 살라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이들의 눈동자를 보며 결심을 굳혔어요. 세상의 매서운 눈총보다 제 아이들이 굶주리고 떨며 사는 게 더 무서웠거든요. 결국 짐을 쌌어요. 남편이 도박장에서 밤을 지새우는 사이, 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나왔어요. 손에 쥔 건 돈 몇 푼과 아이들 옷가지가 든 보따리 몇 개가 전부였죠. 캄캄한 밤거리를 걷는데 차가운 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더라고요. 아이들은 춥다고 칭얼대지도 못하고 제 치맛자락을 꼭 붙든 채 앞만 보고 걸었어요. 갈 곳도 마땅치 않아 친구네 단칸방 한 구석에서 며칠을 신세를 지며 밤마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내 자식들만큼은 절대로 이 가난과 불안의 대물림 속에 두지 않겠다고요. 낮에는 식당 일을 하고 밤에는 부업을 하며 잠을 줄여가며 돈을 모았어요. 손가락이 부르트고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올라도 쉴 수가 없었죠. 남편은 가끔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돈을 요구했지만 저는 그때마다 악착같이 버텼어요. 그 사람은 이미 저에게 남편이 아니라 제 아이들을 위협하는 침입자일 뿐이었으니까요. 도박에 빠진 사람의 눈은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오직 다음 판을 향한 광기만이 서려 있었죠. 그런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인생을 허비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어리석게 느껴져서 스스로를 자책하며 밤을 지새운 적도 많았어요. 하지만 후회할 시간조차 저에게는 사치였죠. 당장 내일 아이들 학교 보낼 준비물 값을 걱정해야 했고, 집주인의 눈치를 보며 방세를 올려줘야 하는 현실이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그 모진 세월 속에서도 아이들은 다행히 바르게 자라주었어요. 엄마의 고생을 알아서인지 투정 한 번 부리지 않고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해내는 아이들을 보며 저는 다시금 힘을 낼 수 있었죠. 80년대의 그 어두운 그림자가 제 인생을 영원히 덮어버릴 줄 알았는데 저는 그 그림자 속에서 스스로 빛을 찾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치열했던 생존의 기억들이 지금 제가 누리는 이 평화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걸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식당 주방에서 뜨거운 김을 쐬며 종일 서 있는 게 일상이었어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면 곧장 일터로 달려가 밤늦도록 설거지를 하고 무거운 솥을 닦았죠. 퇴근길에 버스 창가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 얼굴은 초췌하고 옷에서는 항상 음식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하방으로 돌아가 곤히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만큼은 그 모든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지더라고요. 그 시절에는 혼자 자식을 키우는 여자에게 세상은 참으로 냉정했어요. 집을 구할 때도 보증인이 없어서 문전박대당하기 일쑤였고 학교에서도 아버지가 없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기죽을까봐 늘 노심초사했었죠. 저는 아이들이 기죽지 않게 하려고 제 옷 한 벌 사는 건 포기해도 아이들 운동화는 항상 깨끗한 것으로 신기려 했었어요. 엄마가 이혼해서 아이들이 부족하게 자란다는 소리를 듣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했어요. 식당 일이 끝나면 집에 돌아와 새벽까지 인형눈을 붙이거나 봉투를 접는 부업을 했죠. 졸음이 쏟아질 때마다 허벅지를 찌르며 버텼던 건 오로지 아이들의 미래 때문이었어요.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큰아이가 갑자기 고열이 나서 없고 병원으로 달려가는데 주머니에 든 돈이 진료비에도 못 미칠 만큼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얗게 쏟아지는 눈발 속에서 아이를 들쳐업고 눈물을 흘리며 아는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던 그 비참한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해요. 가난은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사람의 존엄을 깎아 먹는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그날 밤 열이 내린 아이의 곁을 지키며 저는 하늘에 대고 빌었어요. 제발 우리 아이들이 돈 때문에 고개 숙이는 일만큼은 없게 해달라고요. 그 간절함이 저를 더 독하게 만들었고 남들보다 서너 배는 더 열심히 살게 한 원동력이 되었던 거죠. 시간이 흘러 작은 반찬 가게를 열게 되었을 때 저는 드디어 제 세상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새벽 시장에 나가 싱싱한 재료를 고르고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죠. 제 손맛이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줄을 잇기 시작했고 통장에 한 푼 두 푼 돈이 쌓여가는 재미에 힘든 줄도 몰랐어요. 그 돈을 모아 처음으로 지하방을 벗어나 지상층 전세로 이사 가던 날 아이들과 함께 자장면을 시켜 먹으며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창밖으로 햇볕이 들어오는 걸 보며 우리 가족의 인생에도 이제야 해가 뜨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이들이 자라면서 들어가는 교육비와 생활비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늘어만 갔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든 뒷바라지를 해주었고 아이들이 정직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으니까요. 아이들은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자기들을 키웠는지 다 보고 자랐을 거예요. 가끔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초등학생이었던 작은 아이가 제 부은 다리를 고사리 손으로 주물러 주던 기억이 나요. 그때 아이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쟁쟁해요. 엄마,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큰 집 사줄게. 그 어린 마음이 너무 기특하고 고마워서 아이를 꽉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죠. 그 위로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세상의 편견 어린 시선들도 남편이었던 사람의 행패도 이제는 더 이상 저를 무너뜨리지 못했죠. 저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80년대에서 90년대로 넘어가는 그 치열한 터널을 지나오며
저는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손마디는 굵어지고 얼굴엔 주름이 깊어졌지만 제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풍요로웠던 시기였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첫 월급을 받아온 날을 잊지 못해요. 낡은 식탁에 마주 앉아 아이들이 메민 노란 봉투를 손에 쥐었을 때 지난 세월의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아이들은 제 기대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자라주었어요. 큰아이는 반듯한 직장에 들어가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렸고 작은아이도 제 앞가림을 톡톡히 하며 제 짝을 찾아갔죠. 아이들 결혼식 날 신부 입장하는 딸아이의 손을 잡아주며 저는 속으로 수천 번을 말했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잘 견뎌줘서? 혼주석에 앉아 비어있는 남편의 자리를 보면서도 예전처럼 서럽거나 원망스럽지 않았어요. 그 빈자리를 제가 온전한 사랑으로 채워냈다는 자부심이 저를 꼿꼿하게 지탱해 주었거든요. 자식들이 하나둘 집을 떠나고 홀로 남았을 때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다음 장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운영하던 반찬 가게를 정리하고 그동안 모은 돈과 아이들이 보태준 마음을 합쳐 이 40평대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부동산에서 계약서에 제 이름을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가는데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더라고요. 누군가의 아내나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오로지 제 이름 석자로 된 온전한 내 집을 갖게 된 순간이었죠. 입주하던 날 텅 빈 거실 한복판에 서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참 먼 길을 돌아왔구나. 방이 4개나 되는 이 넓은 집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썰렁하기도 했지만 저는 이 여유로움이 제가 받아야 할 당연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아이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놀러 올 때마다 넓은 거실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이 집을 선택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은 너무 조용해서 적막함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저는 그 고요함을 즐기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직접 내린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신문을 읽는 시간은 제가 평생 꿈꿔왔던 사치였거든요. 예전에는 새벽부터 밤까지 소음과 열기 속에 갇혀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제 시간을 온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평화로워요. 거실 벽에는 아이들의 학위 수여식 사진과 결혼 사진, 그리고 귀여운 손주들의 사진이 가득 걸려 있어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닦으며 저는 제 인생의 훈장들을 확인하곤 하죠. 40평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넓은 집이 아니라 제가 그동안 억눌려 살았던 시간들을 보상받는 넓은 마음의 공간과도 같아요. 각 방마다 제 취향대로 꾸미고 손님 방을 정성스럽게 치워두는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큰 즐거움이거든요. 사람들은 혼자 살면서 뭐하러 그렇게 큰 집에 사느냐고 묻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이 집에 있는 가구 하나, 커튼 한 자락에도 제 땀방울과 눈물이 배어 있다는 걸 알아요. 도박에 빠졌던 남편에게 쫓겨나 단칸방을 전전하던 그 젊은 날에 제가 지금의 이 거실에 앉아 있다면 아마 기절할지도 모르죠. 저는 이 넓은 거실을 걸어 다니며 제 자유를 만끽해요.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내일의 빚을 걱정할 필요도 없는 이 완벽한 평화 말이에요. 가끔 밤늦게 창밖의 도시 야경을 내려다보며 저는 지나온 세월을 축복해요. 모질고 험했던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온 제 자신이 참으로 대견하고 고맙거든요. 이제 이 집은 저에게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제가 세상에 내놓은 가장 당당한 성적표이자 저만의 견고한 성이 되었던 거죠. 파크 골프장에 들어설 때 맡는 그 싱그러운 풀 냄새가 참 좋아요. 아침 일찍 서둘러 나온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필드를 걷다 보면 제가 겪었던 그 모진 세월들은 아주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곤 하죠.
골프채를 휘두를 때 묵직한 타격감과 공이 홀컵으로 땡그랑 소리를 내며 빨려 들어가는 그 순간의 쾌감은 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줘요. 오늘 아주 샷이 좋으시네. 친구들의 칭찬에 수줍게 웃으며 저는 제가 참 건강하게 잘 늙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남의 비위를 맞추고 남의 입에 들어갈 음식을 만드느라 제 몸 하나 돌볼 겨를이 없었는데 이제는 오로지 제 몸의 근육과 호흡에 집중하며 운동을 즐기고 있으니까요. 이 평범한 아침이 사실은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저는 매 순간 절감하고 있어요. 운동을 마치고 친구들과 그늘집에 앉아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요.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같은 소소한 이야기들이 오가지만 예전처럼 그게 큰 짐으로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다들 각자의 인생 풍파를 겪고 이 자리에 모인 동지들이라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잘 알죠. 저는 그들과 함께 웃으며 제가 지나온 길을 가끔 되돌아봐요. 80년대의 그 처절했던 투쟁과 90년대의 고단했던 생존, 그리고 2000년대의 눈부신 결실까지요. 그 모든 시간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지금의 이 여유로운 아침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경이로워요. 골프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장을 봐서 집에 들어오면 정갈하게 정리된 저만의 공간이 저를 반겨주죠. 누군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저를 위해 맛있는 한 끼를 준비하는 그 과정도 이제는 제법 익숙하고 즐거운 일과가 되었어요. 오후에는 햇살이 잘 드는 것을 소파에 앉아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하기도 해요. 가끔 아이들에게 전화가 오면 밝은 목소리로 제 안부를 전하죠. 엄마 오늘 골프 치고 와서 기분 아주 좋다. 걱정 마라. 아이들은 이제 제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걸 알아요. 예전에는 제가 없으면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매달렸던 아이들이 이제는 저를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 존중해주고 응원해주죠. 그게 참 고맙고 대견해요. 저녁이 되어 집안에 하나둘 불을 밝히면 40평 공간이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차요. 그 빛 속에 앉아 있으면 제가 참 잘 살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비록 시작은 비참했고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결말은 이렇게 따뜻하고 평온하게 써내려가고 있으니까요. 인생은 결국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이고 저는 제 인생의 후반전을 가장 멋지게 장식하고 있다고 자부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으로 조용한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봐요. 저 멀리 보이는 가로등 불빛처럼 제 마음도 이제는 잔잔하고 흔들림이 없어요. 80년대에 도박에 빠졌던 남편과 이혼하며 가졌던 그 두려움과 분노는 이제 다 먼지처럼 흩어졌고 제 가슴 속엔 오직 감사함만 남았죠. 40평대 아파트에서 홀로 사는 삶은 외로움이 아니라 온전한 자유이자 자기완성의 시간이에요. 내일 아침에도 저는 다시 골프백을 챙겨 그 푸른 필드로 향할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하루를 누구보다 뜨겁게 그러면서도 아주 담담하게 살아낼 거예요. 제 인생이라는 긴 여정 끝에 만난 이 고요한 평화가 저는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다워요. 오늘 밤도 저는 이 넉넉한 집안에 감도는 정적을 자장가 삼아 깊고 평온한 잠에 듭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평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